김서국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했더니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동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경찰이 이제 이렇게 뭐 마약 사범을 체포하거나 깡패들을 체포하는 이런 형사들 1000명을 투입하는데, 그럼 작전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차 같은 걸 동원해서 문을 뚫고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뭐 구속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이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 뒤에 윤 체포 나설 듯. 예. 이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기로 무장한 채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 인력부터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오전에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국수본에 출석을 했는데, 일단 조사만 받고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은 국수본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뒷부분을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서 주말은 피하고 다음 주 평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말에 전국에서 집회 인원들이 엄청 올라오니까. 그죠? 다음 주 평일로. 만약에 평일로 한다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주말에는 힘들 것 같고. 오늘은 대책회의를 하는 거고. 오늘은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고. 영장시한이 한 3주 정도 된답니다. 이 SBS 보도인데요. 영장시한은 3주 정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한다. SBS 보도인데, 이거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이번에 발부된 그 체포영장의 영장시한이 그건 얼마냐? 한 3주 정도. 이 3주란 말은 설 연휴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죠. 무슨 천하에 그런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무슨 대단한 범죄 피해자이길래 체포영장을 3주씩이나 준단 말입니까? 예? 그것도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벌이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1차 그 체포영장 발부할 때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심야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우리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버렸어요. 즉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사기관의 밀행성, 은밀하게 행동한다 이 말이죠. 밀행성 원칙도 깨트리면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그걸 미리 알림으로써 여론재판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대규모의 경찰 경력과 뭐 크레인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죠. 그러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한 3주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진짜 대한민국,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헌법이 유린되고 법률과 규정이 그냥 파괴되는 그런 지금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장, 윤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런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 답을 했어요. 박주민이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만약에 요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만약에 영장 집행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느냐? 고 물었더니 오동훈 공수처장 말이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냐 하니까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이렇게 강력 경고했는데 거의 협박성으로 들리죠. 국회의원도 잡아간다. 뭐 이거죠. 예. 아마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현장 투쟁력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국회 건물 안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몸싸움이 안 되지만 사실 여기는 국회 선진화법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투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이 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거죠.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이렇게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 뭐 여러 가지 칼럼들을 보면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식 체포를 해서 집어넣어야만 한풀이가 되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한풀이 하려고 정치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조선일보가 참 이유 있는 변신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논조가 상당히 큰 변화가 왔다. 지금 조중동 중에 유일하게 조선일보가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발을 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당초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비상계엄의 부당성,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논조를 계속 갔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어제 같은 경우 42%를 뚫어버리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15% 이상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제 김창균 칼럼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그런 쇼는 하지 마라. 그건 오바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오늘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황대진 사회부장이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이런 지금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사의 사회부장이라고 하면 경찰 출입하는 기자, 검찰, 법원, 공수처 이 출입하는 기자들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공수처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들은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한다. 자기들은 직권남용이라는 뭐 그 혐의로 영장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 황대진 사회부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윤갑근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리 변호인이 공수처에 어제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공수처의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황대진 조선일보 사회부장 말은 이겁니다. 말장난하지 마라. 체포에 불응하는 지금 피의자 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한다는 것은 공수처가 얼마나 옹졸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부터 논란을 일으켜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수사 중이던 검찰, 경찰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수사권을 넘겨받는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세 번째,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법을 택해서 판사 쇼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무능하다고 하는 건 이 뭐 이번이 나온 말이 아닌데 그 밑에 보면은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연평균 2021년 설립 이래 연평균 200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조직입니다. 이 공수처는. 이 공수처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던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황대진 사회부장의 말은 당장 공수처는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곧 출범할 특검에 이 사건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옆에 어제 국회에 같이 출석했던 법무장관 대행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나와가지고 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경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했더니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국회 질의 답변 자리에 오동훈 공수처장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동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법무장관 대행이. 아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나서고 설치느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내란죄의 경우에 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공수처 설치 운영법에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권한이 없고 그래서 공수처가 법원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도 없고 영장도 사실상 불법적인 위법성이 강한 그 영장을 들고 지금 대통령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